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어렵사리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 열어주세요. 네, 오늘의 증거는 종목 랠리라고 남겨주셨네요. 종목 랠리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시장에 대한 키워드로 미국보다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해드렸었죠. 시장의 분위기가 이 중국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군들의 동향도 오늘 종목군들의 랠리가 바로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언급되었듯이 미국보다 중국이다라는 그 키워드를 꼭 기억을 좀 하시고 종목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일단 미국 증시는 역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피로감들이 여전히 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힘겨운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가지고 국내적으로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한 번 부각이 됐죠.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제 철강주들과 화학주 그리고 유통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연출됐었죠. 네. 일부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들 섹터의 공통점은 바로 중국 관련주입니다. 전통적인 굴뚝주라고 하죠. 중국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는데, 그동안 이들 종목군들의 반등은 장기소의 낙폭과 됐던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재가 계속해서 붙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중국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먼저 잠깐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불확실한 출렁거림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미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도 시장에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시장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태고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이런 상태인 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만한 장세는 아니다. 다만 하방 경직이 전개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중국 관련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중국 섹터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전반보다도 아마 어제 말씀해주신 정말 미국보다 중국 이 키워드에 집중하셨다면 오늘 시장에서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내일의 단서 저희가 다음 주 키워드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단서 바로 열어볼게요. 네, 중국을 또 한 번 강조해 주셨네요. 중국 모멘텀입니다.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부지불식간의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중국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또 종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적어도 조금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종목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지금 철강제 감산을 천명하면서 오늘 철강주들 강세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동안 철강주들은 장기소의 낙폭과된 상태에서 현대저철이 중국의 저가 철강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었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제안을 했었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오르는가 싶더니 결국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또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결국엔 중국 당국에서도 감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다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까지 연출되다 보니까 철강주들의 반등세가 장기소의 낙폭 과대에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서 추세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화학주라든가 철강주, 유통주들이 전통적인 중국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화학주도 마찬가지겠죠. 화학주들도 중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의 내수 경기에 대한 강력한 부양 대책이 진행되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화학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폭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그 석유 원료를 싸게 들어오면서 제품가가 상당히 그 원가가 낮춰지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높아질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철강주들과 함께 화학주들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화학주들의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유통주들은 지금 현재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금리나 따른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 호재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호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고 건설 기계 관련주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의 매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들 종목군들로 매기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인가라는 측면이겠고 네. 제가 이제 이들 화학주나 철강주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ETF 관련주를 먼저 강조드렸던 부분들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중국 ETF 관련주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화학과 철강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주를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ETF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듯이 앞으로 뭐 다음 주부터 시장이 전반적인 시장에 좀 지수가 출렁거리고 또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중국 관련주들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수급이 중국 관련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를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 그림 하나 보면서 네, 시장 그림 하나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파악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시장의 그러니까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지도가 어떻게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빨간색 그림이 어느 섹터에 많이 집중되어 있나를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빨간색 선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빨간색 선이 집중된 섹터가 지금 화학과 금속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될 겁니다. 결국에 시장의 수급이 이런 중국 관련주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지금 쏠려가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섹터 종목군들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분명히 시장의 수급은 중국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다시 한번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시장의 훈풍을 중국 쪽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자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는 중국 관련 ETF 정말 빠르게 선점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90% 수익률을 돌파했습니다.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4위에 있는 하나시스템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제는 70%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들 종목 추가적인 전략 궁금한데요. 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일단 오늘은 하나시스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시스템 참 긴 시간 동안에 눌림을 주고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결국엔 갈만한 종목들은 결국에 가는 장세고 빨리 가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든 상태입니다만 결국에 지금 장세는 기다리지 못하면 못 먹는다라는 것이 또 한번 확인이 됐죠. 일단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정말 성장성과 경쟁력 있고 어떻게 보면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 조선주인데 조선과 방산 모두가 좋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었죠. 참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결국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고 시장 자체가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고 여전히 섹터도 성장 가치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도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낮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는 수익이 나면 얼른 잘 팔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는 꿋꿋하게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는 전해주겠고 21일 평선 중시로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ETF 관련주 즉 수익률 2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일봉상의 주가는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강도 높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차트 주봉이라든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다 말씀드렸죠. 지금 화학과 철강주들이 중국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 ETF 내지는 중국 증시가 훨씬 더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화학과 철강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은 하긴 하되 만약에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중국 ETF를 가지고 중국 ETF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기대 수익이 크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약간 물량을 받는 그런 과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량 받고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없는 분들은 매수 전략을 단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주가는 단기로 쉬어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 SDI 모처럼 만에 이제 2.8% 강세가 나오면서 두 번째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들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노력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보급형 전기차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의 흐름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2분기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시세를 터트리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삼성 SDI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주가 있고요. 조금 시각을 멀리 보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줍줍 매수 전략을 단행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지금 현재 눌림목에서 저가 매수 해볼 만한 그런 상태이니까 여전히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한화시스템과 타이거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 SDI 포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계속해서 저가 매수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은 어느 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으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가 등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쪽 비중을 더 늘릴 때인 거죠?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좀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언급드렸듯이 일봉상의 주가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봉과 월봉상의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을 하는 모습이고 또 중국 ETF를 가지고 있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과 철강 같은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형태는 되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 수익률에 있어서는 중국 본토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월등히 강력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국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중국 종목들의 시세를 추적하고 있는 이 ETF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는 이제 홍콩 H지수의 일일 지수의 이제 2배를 추정하는 그런 종목이죠. 오를 때도 2배, 떨어질 때도 2배 떨어진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지수는요.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되는 중국의 본토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추정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중국 기업들의 강세가 나올 때 이들 종목에 탄력적인 반도도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정부 차원의 중국 당국의 강력한 내수 경기라든가 첨단 사업을 부양시키고 하자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양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중국이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 진행되면서 실적이 다소 수출과 내수가 좀 수입이 줄어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 정도에서 강한 하방 경기 전개되고 있고요.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 당국은 수출보다는 내수 쪽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죠. 이렇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좀 줄었다고 해서 무서울 것이 아니라 내수 경기를 살리고 하는 강력한 부양 대책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다가 첨단 종목군들의 상승장을 주도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의 상승장에서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도 분명히 이제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항생테크 레버리지와 똑같이 주가도 직전 고점까지 돌파한 상태에서 약간 매물을 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대체로 2,700~800원 정도를 중심해서 약간 매물을 받는 횡보 장세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런 횡보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주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는 측면이겠고, 자, 이 종목은 역시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수 전략을 단행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2,990원입니다. 가격대가 저가권 종목이라고 하죠. 부실주가 아니고요. 이 종목은 기업이 아니고 상품이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는 측면에서 자,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집 전략을 단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7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발견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약간의 조정을 이용해서 저희는 진입해보고 목표가는 3,500원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흐름부터 기대해볼게요. 매니저님, 이번 주 내내 저희 코너에서 이 집중해야 할 섹터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자라는 얘기 강조해 주셨거든요. 다음 주 전략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언급드렸듯이 정말 짧게 치는 매매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좋은 종목들, 분명히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보시고 중국 ETF 관련들도 가만히 들고 있으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승부를 걸어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언급드리고 있는 중국 ETF 관련주가 왜 중요한지 거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군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도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녹화 방송, 무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오늘 시간 내셔서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유튜브 방송 꼭 내용들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률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변화를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예지해 주셨던 한규수 매니저님이십니다. 유튜브에 한규수 꼭 검색해 보시고요. 시장 인사이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